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초범이고 고령이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직위원이다. 군경을 동원한 내란을 온 국민이 목도했음에도 무죄 추정 원칙을 들이댄 장동혁이나 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며 미화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들 세 사람, 이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린 계엄은 재평가 받을 거라며 내란 속의 윤석열과의 절연은 분열의 씨앗이라 가스라이팅하는 행태. 위기 국면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극우 세력 결집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결속하는 듯 보일지도요. 그러나 그 끝은 집단 괴멸이겠지요. 직위원, 장동혁, 윤석열. 누가 뭐래도 역사는 이들을 대역 죄인이라 부를 겁니다. 2월 2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는데 사형이었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례없는 방식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직위원이 이번에도 직위원한 걸까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예, 전홍규 변호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가 사실은 뭐 공소 기각 우려가 나왔었어요. 엉뚱한 판단을 내릴까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다라고 안심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형량이 부족했다, 법정 최저형이다 라면서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먼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라는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 범죄자의 그 징벌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를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무기징역을 냈다는 거는 이런 내란 범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음번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법정형으로 구형할 수 있는 전 최저형을 줬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정말 뭐 이유가 고령, 65세가 고령이라고 합니다. 저희 UN 기준에 65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국제 스탠다드도 모르는 이 직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청년을 고령으로 봤다. 굉장히 모욕적이라 할 수 있고, 또 치밀하지 않다? 치밀하지 않다 누가 판단합니까? 당신이 그거를 함부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감형 사유를 한다는 건 국민의 납득도 못 하고요. 장기간 봉직했다? 그럼 공무원 오래 하면 다 면책 사유고 면죄부입니까? 그럼 당신도 판사로서 했으니까 나중에 면책 사유 받으려고 본인 살 길 뚫어놓은 건가요? 말이 안 되고요. 전과가 없다고. 내란의 전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재판에 감형을 했다는, 무기징역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딱 한 가지만 저는 직위원 판사한테 묻고 싶어요. 똑같은 내란죄를 젊은 리더가 나타나서 대통령이
됐고 오. 그 사람이 55세에 오. 계엄을 선포했다. 예. 예, 고령 아니죠. 55세는 누가 봐도 고령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사형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윤석열은 65세 고령이라서 예. 무기징역을 주고 좀 더 젊은 사람 50대 40대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짓을 자행을 하면 감형 사유가 안 되니까 사형을 때릴 건지 당신의 기준은 무엇이니 전 지기현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65세가 넘어서 게다가 이제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하지 않게 계획한 티만 내면 불법 계엄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만든 지기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어제 이제 선거 전에 출석을 하면서 그때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이제 선고문을 낭독하는 내내 좀 무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지지자들에게 좀 웃어 보이고 표정이 좀 밝은 듯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이 법정은 온도계로 웃고 웃는 걸로 따지는 거 아닌데 저는 내통했나? 오호. 이 생각까지 했어. 아니 결과를 저렇게까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면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내통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대한민국은 사형이 집행된 국가 아니니까 사형은 그 상징적인 거잖아. 어디 한번 뭐 무기징역 때리든지 사형 때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나는 또 항소심에 올라가서 내려가 다시 무기징역이든 아니면 다른 걸로 더 내려갈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여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계산은 자신의 지지 세력에 대한 결집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절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담대한 지도자다. 뭐 사형을 하던 아니 무기징역을 하던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싸워 나가겠다. 윤어게인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오로지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담대함을 포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형 폐지국인 만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예상하시는 법조인들이 많았지만 그치만 이제 선고문을 읽는 내내 판결문을 사실 아직은 많이들 못 보신 것 같고요. 선고문을 듣는 내내 약간 논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전문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에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어야죠. 왜냐 예. 어차피 사형을 집행을 안 할 것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평생을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사형을 주나 무기징역을 주나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메시지 사법부가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예. 아니 어제 지기현 판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주요 근거로 들어서 내란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 3번인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황당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부터 이미 내란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렇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국무회의에 무슨 뭐 한 명이 사인을 못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애초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라고 봤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럼 내란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하지 않고 또는 국회를 침탈하지 않으면 예. 내란은 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논리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길게 말했던 이유는 결국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만 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황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실체적 절차적으로 내란 그 계엄이 부족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내란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떼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총탄으로 사람 안 죽었잖아. 전두환과 내가 같아? 전두환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실패한 쿠데타인데 희생자 한 명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런 이제 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세대별 갈등이라던가 혐오의 언어가 우리 안에 완전 내재돼 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완전 극우 세력한테 접수당했습니다. 음흠. 건전한 보수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 이 윤석열을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아 상대 야당 아니면 상대 당을 겁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무기징역 나오거나 더 약하게 나올 거니까. 한마디로 지도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됐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우리가 계몽. 이 민주당이 이렇게 폭거를 자행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층의 민주당한테 가르치고 우리 미개한 야만적인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국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멍멍이 소리를 짓거린 거잖아요. 이러한 논리에 만든 게 바로 윤석열이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망가뜨렸는데 이런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고 또 하나의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로 다시 실패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시킨다.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헌정질서를 짓밟고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저는 분명히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좀 뒤집어야 할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부분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어제 사실 나오자마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라면서 마치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입장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다음 주에는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단 어제는 재판을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국민에게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서 사죄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당연히 항소는 100%할 것이라 생각했고요. 예.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뭐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의심을 가게 되잖아요. 사법부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조희대 사법부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주고 2심에서 또 다시 감형을 받는 뭐 이러한 상황을 자꾸 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는 당연히 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할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재판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예. 항소하게 되면 열리는 거지 뭐 자기가 안 나가고 싶다고 안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절차를 지켜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니까 또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돌연 뭐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감형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기징역 나온 것도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심에서 또 감형을 노리려면 당연히 반성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밑밥을 까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연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주니까 이제 감형을 좀 전략을 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년, 20년이 됐던 뭐 30년이 됐던 항소심에서 좀 감형을 받아서 그 위에 또 사면까지 받던 뭐 가석방이 됐던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윤석열의 입장문을 자세히 보면요. 본인의 그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었고 나중에 재평가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는 사실 이제 진심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무기징역에 대한 감형 사유를 보니까요. 초범이었다, 고령이었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무력 동원을 자제시켰다.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감형 사유가 너무 처참했어요. 처참했죠. 아니, 예. 눈이 없습니까? 예. 아니 보세요.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다 전 국민들 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헬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치고 눌러서 문을 파괴한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력 행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도끼로 문을 부시고 들어온 게 물리력 행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물리력 행사입니까? 그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에요. 체포, 구금, 살인 이 계획이 자세하게 다 명단이 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와부터 해서 정말 이 명단에 따르면 이분들 성공했으면 다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영양팩도 주문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까지 보냈습니다. 이게 치밀하게 계획한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감형 사유를 만든 건지 절대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이제 결정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2.3 내란이 실패한 거는 윤석열의 계획의 치밀한 부족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온몸을 던진 시민들이 그거를 막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지금 무시를 하고 이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아하. 지기현 판사가 상식 중에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철저히 이미 결론이 정해진 답정너 판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 근데 이 선거문을 듣는 순간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치밀하게 계획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 아니 지기현 판사가 그럼 속으로 좀 더 치밀하게 좀 계획 좀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선거문이었고 또 하나 이제 물리력 말씀하셨는데 왜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 잡아 들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타이로 타이. 포박할 뻔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거 무력 아닙니까? 그거? 그 무력 사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뭘 자제했습니까? 국회에 헬기가 동원돼가지고 군인들이 침탈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가지고 문 부수고 창문 다 부수고 그 안에 강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실탄도 다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총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총을 발사해서 시민이 다쳤어야만 사망했어야만 그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볼 것입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또 이거 윤석열 측에서는 수방사는 뭐 총 놓고 담 넘었다고 보고했다.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그러면 담 넘기 전에 총을 놔두고 그냥 본인만 들어갑니까? 예. 그럼 그 총은 그냥 길거리에 버렸다는 소리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다시 뒤집힐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군 계엄 당시에 군이 동원한 실탄이요 5만 7천 발이 넘습니다. 이거 그대로 만약에 그때 시민들이 나오지 않았고 국회에 정말 이걸 사용을 했으면 거의 초토화되는 수준인 거예요. 맞죠? 그걸 거기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스스로가 이거는 아니다. 예. 왜냐면 본인들도 이런 내란에 동원되기 위해서 거기 간 줄 몰랐거든요. 예. 그냥 어떤 작전이 있다고 해서 간 것뿐이지 이게 우리나라 국회를 상대로 우리나라 시민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총을 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총기 발사가 안 된 것뿐인데 이거는 뭐 본인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요. 1년여에 넘쳐서. 예, 그런데 무능해서 그 계획이 좀 이렇게 뭐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군경이 제대로 된 판단을 당시에 일부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부실했던 게 네,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예. 결정문에도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예.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가 아니라 그 계획 여부의 치밀성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예. 그 계획의 치밀함은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결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기본 내용 숙지도 안 한 거예요. 예. 어제 지기현 재판부 굉장히 특이하게 여러 나라의 그 사례들을 들었어요. 독일도 있고 아프리카 남미랑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러이러하다. 뭔가 가르치는 듯한 선고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예를 들더라고요. 이거 무슨 드라마의 그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아마도 뭐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씨가 판결에서 보여준 뭐 달 그림자 이런 거 묘사한 거에 영감을 받으신 게 그러네요. 비슷합니다. 아닌가.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시절 찰스 3세의 국왕을 만났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문제로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조세를 하셨는데 굳이 찰스 1세를 얘기를 하고 그 내용 또한 분명히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반역으로 처벌이 된다. 그렇게 온갖 꿈과 기대를 다 심어놓고 마지막에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그러니까 저는 예. 아까 이제 전원규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제발 판사들이 판시를 할 때 두 갈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무기징역 아니면 윤석열 사형.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온갖 이 얘기 찰스 왕세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 촛불을 숨길 수는 없다. 이런 문학적 비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컴플렉스. 본인이 문학적 능력이 딸리니까 이거를 나에게 잘한다고 보여주려고 했나? 플러스 빨간 그 우리 기억나세요? 빨간 영어 원서를 옆에 끼고 있던 바로 그분. 안동훈. 안동훈. 예. 예.
그 법조인들 특징이 있어요. 영어의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네, 많이 약해요. 특히 예. 뭐 내란대학 내란과 출신들이 혹시 그 컴플렉스 되게 심한데 그 내란대학 내란과 출신들이 문학에 굉장히 약하고요. 근데 영어에 굉장히 약한데 둘 다 그 컴플렉스를 굉장히 전형으로 보여주는. 왜 굳이 여기 찰스 왕세자가 왜 튀어나오고 개발도상국 사례가 왜 튀어나오냐? 자신의 부족함을 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 나 좀 인정해줘. 저는 이게 약간 우리가 지금 중2병이라고는 안 하죠. 한 초5병을 보는 듯한 수준에 이 정도 지식은 초등학교 5학년 다 아는 수준인데 예. 나 이거 아니까 칭찬해주세요라고 인정 욕구를 되게 아하. 요구하는 그런 약간 불쌍한 판사의 모습도 보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앞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학적 비유를 좀 폄훼해서 국민들의 귀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형이 갈렸어요. 전두환은 사형,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 갈린 이유가 뭔가 하고 봤는데 뭐 윤석열의 이제 양형 사유를 보면 알겠죠. 초범, 뭐 고령 예, 초범, 뭐 이런 고령. 것들을 보면 되는데 네. 장기간 공직생활. 근데 공통점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이 초범이라는 거 그러면은 내란을 2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예. 내란범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 예. 다시 나와서 다시 재차 쿠데타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양형사회에 넣었다는 게 너무 예. 어이가 없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령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을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범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헌법에서 지켜주지 않겠다. 너는 독자적으로 살아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20살에 하든 30살에 하든 40살에 하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에 양형 자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준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판단이고 예. 그다음에 장기간 공직생활 했으니까 더 가중 처벌을 해야죠. 예. 공직에 있으면서 헌법을 소화하고 국민을 소화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내란죄를 저질렀음으로써 이거는 가중 사유가 돼야 될 걸 갖다가 감형으로 오히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판단이 잘못된 거고 뭐 유일하게 뭐 전두환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두환은 성공은 했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았습니다. 예. 성공한 내란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예. 왜 이거는 이렇게 처벌해야 될까요? 그건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란이라는 거는 그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이 국가에게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당장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모두가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나라의 판례들이나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히려 우리나라 유일한 판례인 전두환 사례를 그렇죠. 빼놨습니다. 예. 이걸 빼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넣으면은 사형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고의적으로 이거를 누락시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전두환과 윤석열 판결 당시의 나이가 같습니다. 65세입니다. 둘 다 고령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